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11강입니다. 미국 독립혁명과 남북 전쟁에 대한 내용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11강의 키워드 총 3가지 있었는데 중요한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1번 키워드는요. 이 당시 아메리카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차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보스턴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원주민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차를 던져버리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우리 무슨 사건이라 했었죠? 네, 바로 보스턴 차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는요.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과 싸우기 위해 개최한 2번의 회의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륙 회의라고 불렀고 3번은 별표 한번 쳐볼까요? 남북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했었어요. 남부와 북부의 입장 차이가 갈라졌던 거, 어떤 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였었죠, 여러분들? 그렇지. 노예제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대한 것으로 의견이 대립되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그럼 먼저 미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미국은요,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민지였었습니다. 특히나 영국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식민지 건설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정치 종교적으로는 스튜어트 왕조에 문제가 있었는데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가 청교도를 탄압하고 가톨릭을 강요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까 나 더 이상 이러한 전제 정치를 일삼는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겠어. 그러면서 이동해 버렸던 세력들이나 또는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청교도 세력들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또는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나 또는 식민지 경영을 해보기 위해서 이동해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7년 전쟁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를 대하는 영국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우선 이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었었는데 이 싸움에서는 결국 프랑스는 패배를 했었고 영국이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북아메리카의 주도권을 잡는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7년 전쟁 전까지만 해도 식민지에 대해서 방임을 했습니다. 그래, 너네는 너네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영국이 전쟁 과정에서 쓴 피해 비용을 식민지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중상주의 정책들을 실시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식민지에다가 너무나 무리한 세금 부과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출판할 때 필요한 저예요, 여러분들. 장난이고 이 출판에 필요할 때 당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인지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인지세나 또는 각종 세금, 특히나 차와 관련된 세금이 마시는 차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이에 결국 참지 못했던 식민지인들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는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국 국왕은 영국에 있는데 왜 영국 국왕도 없는 곳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걷어? 이거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미국의 독립혁명이 시작이 됐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보스턴 지역에서 차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했었죠. 영국이 차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결국 이 차세에 대한 세금을 비판하면서 미국에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보스턴 차 사건을 들었을 때 당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인들이 본국에 대해 이렇게 저항하는 거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인토런트 액트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항구를 봉쇄하고 식민지를 탄압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이에 맞서서 식민지인들은 제1차 대륙회의라고 하는 걸 개최하면서 우리 이러한 영국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서로 논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775년 영국의 군대와 아메리카의 민병대, 민간인들이 구성된 병사들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의 지역이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렉싱턴 전투에서 영국군이 패배하고 민병대가 승리를 거두어 버리니까 곧바로 제2차 대륙회의를 개최해서 민병대를 정규군으로 바꾸고요. 이 정규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의 워싱턴이라고 하는 인물을 앉히게 되었던 거죠.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2차 대륙회의 시기 때는 워싱턴이 총사령관이 된 거고 이 독립혁명이 끝난 다음에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앉혔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고 1776년에 정규군으로 개편하고 총사령관도 뽑은 식민지인들이 이제부터 영국에 독립하겠다라는 독립선언문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었었죠. 근데 이 미국이 혼자서 영국과 싸울 수가 없었는데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영국의 적대국이었었던 프랑스나 에스파냐나 네덜란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했던 아픔을 갖고 있었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에게 부적 함대를 격파당한 역사가 있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크로멜에게 항해법 제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세 국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파리 조약을 통해 식민지의 독립을 영국이 승인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기점 두 개는 요거예요. 우선은 렉싱턴 전투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여기 있는 요크타운 전투라고 하는 사건. 결과적으로 요크타운 전투가 혁명을 끝장낸 전투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보스턴 차사건 이후에 대륙회의가 개최되어서 렉싱턴 전투가 열리고 대륙회의 개최되고 독립선언문이 발표되는 요 흔적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앞에 다 배치되어 있네. 보스턴 차사건, 렉싱턴, 요크타운. 근데 처음과 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스턴 차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과 요크타운의 결과를 끝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이 사건들은 보스턴 차사건과 요크타운 전투 사이에 들어간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 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 때 결국 연방헌법이라고 하는 게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연방헌법에서 미국은 주권 재민의 원리와 삼권 분립을 규정했고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역사적 의의도 갖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혁명의 정신은요, 향후 프랑스 지역의 혁명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쪽에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은 남북전쟁의 내용이었었는데요. 남북전쟁은 이 표의 내용을 상당히 잘 기억해야 했었죠. 우선은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당시 자본가 세력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자본 잘한다. 자본가. 반면에 남부 지역은 대농장을 이끄는 대지주 세력들이 중심 세력이었었는데, 원래로부터 이 농장 지역은 흑인들을 이용한 노예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남부는 노예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었고 북부 지역은 노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노예가 해방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되면 이들을 노동자로 삼아서 공장에서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은 달랐습니다. 상공업자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었고, 남부는 자유무역 정책을 주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컸던 의견 대립의 부분은 바로 노예제에 대한 입장 차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북전쟁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1860년에 노예제 확대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공화당의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었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노예제가 폐지될 것이 뻔하니 결국 노예제 찬성을 외치고 있었던 남부의 칠주 세력들이 탈퇴를 해서 아메리카 연합이라는 거 만들고요.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북부보다는 남부가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었었지만, 링컨 대통령의 이 선언으로 인해서 남부 지역의 흑인이 북부로 합류하게 되면서 전쟁이 크게 바뀌었었죠. 바로 링컨이 노예를 어떻게 하겠다?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전쟁이 북부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하며 북부가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의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었었죠. 분명 남북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남부가 우세했었는데, 노예 해방 선언을 계기로 북부가 전쟁에 이기게 되는 이런 전세의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근데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라고 했지? 노예 해방 선언을 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야, 얘들아. 전쟁을 한번 펼쳐볼까? 시작하고 노예 해방 선언으로 북부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혁명 전의 북아메리카를 보시면 영국인들이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이주한 곳이 아메리카 지역이었었고요.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7년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재정 악화 문제가 생기자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를 시켰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발단을 일으켰던 거 보스턴 항구에서 차 상자를 던져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을 바탕으로 이 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대륙회의가 개최됐었고 민병대가 당시 영국군과 충돌을 하는 렉싱턴 전투가 발생을 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식민지 대표들이 총사령관의 워싱턴을 임명한 이후에 무엇을 발표했었더라? 맞아,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식민지군이 승리를 하면서 영국이 독립을 승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되어서 연방헌법이 만들어지기에 됐었고요. 또 아메리카 합중국이 수립이 되면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형만 펼쳐볼까요?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아까 봤을 때 위에 2차 대륙회의에서는 워싱턴이 총사령관이었었고 혁명 끝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 미국 혁명의 의의를 보시면 프랑스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전쟁입니다. 이름부터 써볼게요. 남북전쟁. 남북전쟁은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인 차이에서 발생됐던 거였었는데 남부는 대농장 그리고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었죠. 근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노예제에 대해서 남부는 찬성, 반면에 북부는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노예제 확대에 반대한 링컨이 당선이 되니까 노예제 유지를 바랬던 남부 7개의 주가 연방을 탈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됐었지만 북부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결과 북부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들 이 순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내용 정리 끝났으니 문제 풀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미국은 독립혁명에 성공한 이후 13개 주 대표들을 연방제를 특징으로 한 헌법 지정했다. 맞고요. 17세기부터 자유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동한 것도 맞죠.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프랑스, 러시아 등 영국군을 지원하여 식민지가 패배했다. 식민지는 패배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국 혁명의 배경인데요. 영국이 식민지 인지세 부과했다. 그렇지. 종상주의 정책 때문이니까 맞고. 프랑스 혁명이 북아메리카로 퍼졌다. 이거는 순서가 안 맞네요. 미국에 의해서 프랑스가 큰 영향을 받은 거니까.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 펼쳤다. 맞죠? 남부 북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업과 디귿 고르시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요.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는데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권, 자유권 및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천부 인권을 주장하면서 불의에 앞장섰던 혁명, 이게 바로 미국에서 있었던 독립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남북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 문제 별표 한번 치시고요. 초기에 남부가 우세했죠, 여러분들. 전쟁의 결과 노예제가 강화됐습니까? 아니죠. 노예제가 폐지됐죠. 약화 또는 폐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2번이 틀렸네. 북부의 승리로 끝났고 노예 해방 선언으로 북부가 유리해졌고 남부가 탈퇴하며 시작되었다. 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 자, 5번 문제. 밑줄 치니 전쟁 상황을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의 개의 대결로 표시하고 있는데 게티스버그 전투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거 지금 보니 또 링컨도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의 싸움이구나. 무슨 전쟁? 남북 전쟁의 내용이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문제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어려운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풀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미국 독립혁명은 순서를 아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가래 보니까
영국 의회가 아래의 세금을 징수했대. 그럼 지금 세금 징수를 시작하는 거니까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이 식민지에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식민지 주민의 이름으로 독립을 할 것을 선언한다. 이거 독립 선언문이네. 그치? 그럼 얘들아, 가는 지금 7년 전쟁 이후에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 나는 독립선언 발표하는 거니까 그럼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뭐가 들어갈까? 보스턴 차 사건 일어났었고 1차 대륙회의 일어났고 렉싱턴 전투 실시되어서 2차 대륙회의 개최한 다음에 워싱턴 총사령관으로 앉혔다. 이러한 내용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나와 있네. 여기 아래 보니까. 자, 기억. 렉싱턴 전투 발생했다. 렉싱턴 나와 있네. 맞고요. 포스턴 사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영국이 7년 전쟁에 프랑스랑 싸운 이후의 모습에 D가 틀렸고 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이 된 건 혁명 끝나는 거니까 총사령관이라고 하면 맞는 설명인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 먼저 써놔 얘들아. 보스턴 사건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있다가 요크타운 전투 이후로 혁명 끝나는데 그럼 사이에 들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 1차 대륙회의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그렇지 렉싱턴 전투 내용도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워싱턴 총사령관 안에서 2차 대륙회의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독립선언문 발표됐겠지. 요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미국 혁명의 내용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미국 독립혁명과 남북전쟁의 내용 정리했습니다. 남북전쟁은 그나마 괜찮을지라도 미국 독립혁명은 조금 순서를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미국 독립혁명은 보스턴 차 사건에서부터 요크타운 전투 사이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보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또 우리를 한숨 짓게 하는 내용이죠. 프랑스 혁명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바이바이.